수도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랑 투자금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게요. 24년 3월 지금 기준으로 이 부동산 지인의 아파트 평당가를 가지고 24평으로 환산했을 때 그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수도권 가격이 이런 정도로 레벨이 되는구나. 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잘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에 요런 외곽 쪽은 4억대, 그 다음은 뭐 5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 그 다음에 뭐 10억대, 뭐 16억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금액대들을 머릿속에 좀 남기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금이 이런 곳들이 실제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대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보고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 현재 시점에 투자할 수 있는 급지, 그 상위 급지까지 비교해 보고서 제가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내가 지금 요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하나 단계 높은 데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지 좀 단지를 얘기를 할게요. 4억대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볼게요. 4억대를 보면은 이 고양이나 또는 안양, 만안 이런 곳들이 그 실제로 업무지구 접근성 뭐 강남까지 가는 거는 그 덕양구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3호선을 타고서 우리가 오간다라고 했을 때 만안구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접근성을 봤을 때 그래도 그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곳들이 매매 가격이 4억대 그리고 전세가가 얘는 2억대, 3억대.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미 60% 이상이 넘어갔다. 네. 넘어갔고 투자금은 1억대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좀 연식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좀 위치가 빠지는 곳들은 4억대 실제로 할 수 있는 곳들도 있는 곳들이에요. 네. 다음은 5억대를 한번 봐볼게요. 5억대를 봐보면 서울 중심에는 없지만 서울 중심에는 없는데 근데 이 외곽 쪽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세가율이 50% 넘는 60% 넘는 곳들이 여기 있는데 대체로 그 경기도에 있는 곳들이죠. 경기도에 있는 곳들이고 이걸 금액대 잘 봐보세요. 경기도에 있는 20평대가 금액대 5억대, 3억대 정도 해요. 전세가가 5, 3. 그러니까 투자금이 2억대 정도 들고 있어요. 2억대 정도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수지가 전세가율이 유독 높은 편이에요. 네. 유독 높아요. 심지어 전용 84 기준으로 뭐 6억에 5억 이런 단지들도 있어요. 연식이 괜찮은데. 물론 이제 비역세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있는 상태예요. 수지가 지금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인 수지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이 안쪽에서 서울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볼 건지 제가 고민해서 같이 보고서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6억대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그 서울도 있어요. 동대문, 성북, 은평, 관악, 광명, 하남 이런 곳들이 있어요. 보면은 광명, 하남이 왜 동안구도 있죠. 여기까지가 왜 만안이나 이런 수지랑 조금 다르게 금액대가 이렇게 높은지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연식이 좋은 곳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대를 이렇게 올린 거죠. 가격대 높인 거예요. 근데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2억대로 좀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악구랑 하남, 뭐 동대문, 성북, 은평 이런 곳들이 한 6억 정도 우리가 그 매매가가 있고 그 전세가 자체가 4억대 이렇게 지금 형성하고 있죠. 보면은 하남이 얘가 경기도고 한데 그 매매가도 이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고 전세가는 오히려 낮아.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러지? 그 앞에 영향을 주는 그 동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남의 안쪽으로 있는 동네들이 전세 강동이랑 이런 곳들이 전세가가 되게 낮아졌어요. 입주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남까지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7억대를 봐보면 서대문이랑 강서구 쪽 여기도 업무지구 품고 있는 곳들이죠. 업무지구 작지만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지금 7억대에서 전세가 4억대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그 투자금이 한 3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그 단지로 들어가 보면은 강서 같은 경우에 뭐 구축 같은 경우에 구축 20평대는 2억대로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네. 나오고 뭐 방 3개짜리 이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방 3개짜리를 골라서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 2개짜리랑 방 3개짜리랑 사실 매매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전세가 차이가 나중에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요나 전세 빼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꼭 보셔라. 그게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선호도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 이 서대문이 되게 특징이 구축도 있고요. 연식 좋은 곳들, 마포 연결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부가연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저쪽 3호선 라인에 있는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좀 평균값으로 섞이다 보니까 한 7억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11억, 12억 넘는 그런 신축들도 있어요. 서대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투자금이 한 3, 4억 정도 들고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서대문 무조건 제껴. 이게 아니라, 서대문 안에서도 마포 생활권인 동네가 있어요. 부가연 쪽에. 부가연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정도는 넣고서 봐야 돼요. 네. 범위에 넣고.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구, 동작, 강동 이런 애들이 지금 8억대 정도 이제 하고 있어요. 8억대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동작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구축 아파트나 이런 애들도 한 8억, 9억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주지를 못해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동작구가. 그래서 동작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내가 3억을 가지고 동작구에 있는 구축을 할 거냐 3, 4억을 가지고 또는 뭐 아니면 그거보다 좋은 급지에 있는 연식 좋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 되는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더 좋은 급지에 있는 연식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또는 제가 이런 서대문에 있는 곳들 연식 좋은 것도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들도 더 우선순위로 투자할 수 있어요. 강남이랑 성동에 대한 가격대, 요런 정도 되는구나. 우리가 느낌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동구가 연식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20평대가 뭐 14억, 13억, 12억, 요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역세권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일수록 이제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 금액대가 평균적으로 한 10억대 정도 지금 하고 있다. 성동구 전체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5억 가까이 드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전세가가 잘 받쳐 올라가는 그런 단지들은 투자금이 저거보다 훨씬 적게 드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서 볼 수 있겠죠. 근데 강동이 전세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강동이 되게 가격이 싸졌어요. 더 싼데, 지금 우리가 뭔가 투자금을 딱 넣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격은 되게 싸서 실거주로 뭔가 하신다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 투자로 봤을 때에는 이 같은 투자금으로 강동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더 좋은 급지, 강동보다 더 교통이나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 좋은 곳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시점은요. 근데 나중에 파크포레온이나 그러니까 둔촌주공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얘네가 연식이 좋은 곳들이 강동에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받쳐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강동이. 그래서 가격은 싸졌어. 가격은 다른 데 대비해서도 되게 싼데 지금 전세가가 안 맞춰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돈을 바로 투자하고 이러실 게 아닌 분들이라면 내가 내년 정도 좀 서울 투자를 하거나 또는 수도권 투자를 보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강동에 있는 곳들도 가격을 잘 봐놓고 전세 트래킹도 잘 하면서 보시면 연식이 괜찮은데 매매는 그대로 가면서 전세가 새 거니까 잘 받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잘 트래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신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겠고, 그 위에, 이 은평, 성북, 동대문 이 동네가, 가성비가 좋아요. 네. 특히 이 동네에 연식 좋은 20평대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투자자한테는 투자금 대비해서 꽤 괜찮은 거를 살 수 있어요. 같은 투자금 대비해서. 더 가치가 있는 애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장을 할 때, 좋은 곳 임장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 가성비 있는 동네들도 같이 임장하면서 단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연식이 꽤 괜찮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언덕이 좀 많은 거가 이제 특징. 네, 그래서 임장하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우리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지금 왔구나. 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서울 수도권을 좀 투자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은 여전히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런 뭐 정책에 대한 뭐 이거 풀어주겠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가 뭔가 그 전세로 껴가지고 뭔가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세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독 저기가 전세가가 되게 높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런 허가구역이 풀려가지고 만약에 전세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시기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세가 속출하면 당연히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전세가에 영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투자를 할 때 실제로 그 인근에 투자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물론 그냥 예측이기는 해요. 예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묶여 있는 곳들이 어디지? 못 나오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있네. 근데 얘가 만약에 진짜 풀린다? 물론 안 풀릴 수 있지만 풀린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 전세에 막 내놓을 텐데. 그럼 그게 결국은 전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그걸 다 알고는 계세요. 서울 수도권 지금 시장 하락률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볼게요. 이 하락률은 왜 보냐면 절대적으로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같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네 하고서 본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본 거고, 절대적으로 이게 이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상단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빠졌지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격이 저평가가 얼마나 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군에서 5군까지 우리가 수도권 전역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밑에서 이제 단지를 볼 건데 5군에 가까울수록 좀 하락률이 큰 편이에요. 네, 하락률이 큰 편이다. 23년 1월에 30%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원상복구를 많이 한 곳이 있고 또는 여전히 그 가격 그대로인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죠. 1군을 예로 우리가 볼 것은 과천이에요. 과천에 이 레미안 에코팰리스라는 단지가 과천 안에서도 조금 안쪽에 있는 단지예요. 네, 얘가 그 단지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과천 이 동네가 진짜 조용하거든요. 네, 진짜 약간 뭐지 여기는 정말 뭔가 즐길 거리가 정말 없네. 술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 정말 그냥 도심 속에 있는 뭔가 잘 갖춰진 쾌적한 뭐 이렇게 뭐죠 이런 그 자연도 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얘는 이 단지는 심지어 그 안에 그 냇물이 흘러. 약간 이렇게
뭐죠? 냇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단지다. 이 단지가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기준으로 한 20% 정도 빠져 있어요. 20% 정도 빠져 있고, 가격이 내린 걸 보니까 꽤 많이 내렸죠. 한 4억 정도 가격이 이제 내려가 있어. 매매 가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내린 상태에서 많이 회복하지 못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요. 그 분당의 금곡동에 있는 청설마을 1단지라는 이 아파트 22평을 보면은 이 단지가 빠졌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네. 최근에 조금 더 가격이 좀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20%, 뭐 한 1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20% 정도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한 20% 안쪽으로 한 17%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강동구 암사, 이제 3군을 가볼게요. 3군은 강동구 암사에 있는 선사현대를 볼 건데 얘가 공공연식 아파트 대단지거든요. 이 그 선사현대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역에서 되게 가까이 있으면서 좋기는 한데 그 단지가 막 그 예를 들면 단지가 모여 있어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택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렇진 않아요. 그냥 단지 자체가 좀 크고 한 단지거든요. 근데 이 단지가 22% 정도 이제 가격이 빠졌어요. 여기가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막 그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이제 잘 올라갔다가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전히 20% 빠진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광명철산 4군을 볼게요. 광명철산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얘가 철산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라는 아파트예요. 얘가 그 25평을 볼 건데 이 아파트가 실제로 매매 가격이 연식이 좀 좋은 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이제 랜드마크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한 그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크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아요. 가격이 요 정도 이제 하고 있다. 5구는 도봉구 창동에 보면 북한산 아이파크라는 이제 우리 공사년식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이 단지가 이 고점에서 쭉 빠져서 30% 빠진 상태에서 가격이 5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네.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급지가 뭔가 그 5급지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구나. 네. 이 광명철산 말고도 4군에 실제로 얘는 연식이 좋아서 그렇지만 연식이 좀 안 좋은 곳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4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군 여기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빨리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진짜 소액으로 깎이는데 더 깎아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은 곳들 안에서 내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보면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4군 할 수 있으면 4군 하면 좋고 3군 할 수 있으면 3군 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앞마당 안에서 내가 실제로 비교 평가하는 것들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단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얘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내렸는지를 같이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면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광명이랑 종로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냥 가격만 가지고 이거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네만 본다면 그냥 맨날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떨어졌네? 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더 가치가 있는데 싸고 투자금 적게 드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못 사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수도권 투자하는 거를 제가 급지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진짜 좋은 급지에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5급지에 있는 곳들, 지금 도대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1급지 같은 경우에 그 서울 강남 옛날에 어땠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2012년 기준으로 이 공공연식 아파트, 역삼레미안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8년차 정도 된 아파트였으니까 그냥 연식이 꽤 괜찮은 아파트였던 거죠. 그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역삼레미안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한티역에서 여기서 좀 올라가면은 있는 단지고, 도성초, 도곡초 이렇게 나뉘는데 이 도성초를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조금 더 선호돼요. 그 안에서 이 그 학생 수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 역삼 레미안은 강남 안에서 최고 입지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약간 역삼은 그 강남 안에서 약간 맞벌이 하시면서 조금 그 안에서 애들 학군 좋은 데서 키우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삼의 매물 봐보고 하면 느낌이 달라요. 대치 다르고 역삼 다르고 저쪽에 압구정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근데 강남 안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 업무지구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네. 되게 가까운 곳이죠. 강남에 선호하는 학군지이고요. 대치 학원가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수 있어요. 역삼 안에서 도곡초를 배정받는 거가 얘가 선호도에 대해서 좀 빠지는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10년차가 다 되어가는 단지였고 연식이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 주변에 연식 좋은 곳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축에 대한 것들이 좀 경쟁력이 좀 빠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24평이 같은 이 34평 대비해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단지였어요. 저 시기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과거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2012년도 9월에 전세가 67%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매매 6억 2천에 전세 4억 1천, 매매 전세 차이 투자금 2억을 가지고 내가 역삼 레미안을 연식이 꽤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가 67% 정도의 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시세가 19억 정도, 그래서 한 13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이 났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이 67%가 이후가 됐을 때 여러분들 잘 보면요, 여기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한 칸이 10억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꽤 올라갔겠죠? 꽤 올라갔고, 그 이후에, 그리고 전세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시기에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4년이 지났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이 전세가를, 시세가 실제로 6억 8천 시세가 돼요. 전세 시세가. 전세 이때 4억 천이었는데 4년 뒤에 전세 시세가 6억 8천이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운용을 시세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싸게 해서, 왜냐면 많이 올려받았으니까 10% 싸게 해서 6억 2천에 내가 전세를 놓는다라고 해도 투자금 2억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요. 4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넣었던 투자금이 다 다시 나한테 와요. 그럼 이 돈 뭐 할 거예요? 다시 투자해야 되겠죠. 다시 서울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투자했는데 2016년도에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봐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진짜 되게 좋은 곳들에 기회가 왔는데 이걸 모르면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하다 그냥 넘어가면, 이 특히나 입지 좋은 곳들은 시간을 되게 찰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짧게 와요. 보면은 여기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내가 회수를 하고 난 이후에 민간임대 사업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서 저 시기에는 전세가가 시세대로 올랐다고 해서 다 빼먹는 게 아니라 저 때부터는 5%씩만 인상해야 돼요. 왜요? 올려받으면 역전세 나니까. 한 번 처음에 바닥일 때 이거를 올려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5%씩만 올려받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투자금 회수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했을 때 2019년도에 막 여기 막 입주 많아가지고 난리를 칠 때 역전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역전세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역전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때 투자를 만약에 안 했어. 왜냐면 전세가율 너무 낮아서. 그러면 그 뒤에 언제 기회가 있었냐면 전세가율 84%인 시기가 있었어요. 매매 8억 천에 전세 6억 8천, 매매 전세 차이 1억 3천. 투자금 거의 7천만 원 줄었어요. 시세 차이 얘도 많이 났어요. 11억 정도 났죠. 전세가율이 84% 이후가 됐을 때 매매 가격이 완전 급등이에요, 급등. 이 올라갔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이제 레벨을 달리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이 펼쳐질 건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16년도에 이 역삼 레미안을 전세가율 84%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2016년도 요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때 2012년도 대비해서 내가 2012년도에 봤던 가격이 6억대였는데 2016년도에 봤더니 1억 9천이 오른 거야, 매매가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2억이 올랐는데 30%가 올랐어. 정말 쉽지 않겠죠. 특히나 입지 좋은 곳들은 이런 시기에 전세가 막 받쳐 오르면서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절대가 자체가 좀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퍼센테이지가 좀 높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거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걱정인 거예요. 2012년에 내가 만약에 매수했다면 2016년도에 2억을 다 회수해서 내 돈이 저기 안 묶여 있을 텐데, 근데 이때 2016년도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실제로 이때 투자했을 때보다 투자금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돈이 2억이 있었다면 그냥 이때 매수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막 전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고 투자금 적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서 기다렸다고 한들 매매가 더 올라가서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투자금도 실제로 이 회수해서 돈 빼는 것보다 돈이 이 시기에 괜히 더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작 투자해서 돈 뺐으면 되는데. 그럼 더 싸게 샀으니까 내 돈이 안 묶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을 투자할 때에는 이 매매가가 싼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돼요. 가치 대비해서 진짜 싼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보면 투자금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전세가가 6억 8천이잖아요. 6억 8천인 거를 2019년도에도 만나고 2023년도에도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 전세가를 올려받는 거가, 이 전세가의 80%가 이미 넘은 시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올려받았으면 가격을, 예전 가격을 내가 또 만나는데 2016년도 가격을 그거 어떻게 내줘? 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이가 많다. 오히려 이렇게 투자했을 때 그냥 마음 편하고 그 다음 투자까지 도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입지 좋은 것들 투자할 때는 그래서 그냥 이 전세가 60% 시장이고 하지만 투자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굴러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를 잘라서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 마포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1억 나눠서 막 성북구 투자하거나 뭐 수지 투자하거나 뭐 강남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투자하라는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다 회수해서 그때 내 돈이 안 들면서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하는 거예요. 상급지는 그럼 어떠냐? 상급지를 한번 봐볼게요.
상급지 성남 중원을 볼게요. 얘가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가 뭐냐면 저 시기가 그 전체적으로 수도권 매매가 되게 가격이 제일 저점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 시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신축 완전 신축이었죠. 중앙동에 성남 중동 롯데캐슬 여기서 가깝고 한데 여기 주변이 되게 어수선했겠죠. 네. 신축이 이제 저기만 들어왔고 지금은 주변에 뭐 그랑매종이랑 뭐랑 이렇게 들어왔지만 저 시기에는 완전히 그냥 주택가 사이에 있는 그냥 약간 신축 단지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임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가보세요. 밤에 낮에 가보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밤에 가보면 와 내가 전국에서 이런 그 유흥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가. 신축이지만 그래서 여기 중원구 수정구로 되어 있어요. 성남에 여기 단대 오거리역 역세권. 단대 오거리역에서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 환승해가지고 44분 정도면은 이제 강남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접근성도 되게 괜찮네. 그리고 2012년식 단시에 구성남에 되게 귀한 브랜드 신축이 롯데캐슬 신축이었어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어떤 위례 신도시 입주가 같이 여기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였는데 그 뒤에 되게 큰 입주들이 남아있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재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어떤 선호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성남 안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생활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단지도 우리가 전세가율 60% 정도에 투자했을 때랑 80% 넘었을 때 투자했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급지에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때 전세가 58%일 때가 거의 이제 이 하락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보합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 이후에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전세가 58%고 매매 3억 4천에 전세 2억, 매매 전세 차이 1억 4천을 가지고 여기를 투자할 수 있었어요. 신축을. 그래서 지금 시세는 8억 2천 정도 이제 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58% 정도 이거 넘어간 이후에 매매 가격이 여기는 거의 영향이 없다가 여기에서 전세가율이 더 높아졌을 때부터 이렇게 막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때 만약에 내가 투자를 1억 4천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4년 뒤에 내가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2억 9천에 놨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을 한 1억 9천만 원 정도 회수를 했어요. 다 회수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선호도가 되게 높은 그런 생활권은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연식이 괜찮았기 때문에 회수는 꽤 많이 됐지만 전체가 막 회수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회수를 한 이후에 내가 재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4년 뒤에 민간인재 사업자 등록하면서 돈 5%씩 이제 인상받으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겠죠. 2019년도에 여기도 여기 특징이 뭐였어요? 주변에 입주가 되게 많았잖아요. 위례도 들어와, 주변에 새 아파트도 막 들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준 거죠. 그래서 2019년도 막 진짜 역전세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던 이 시기를 봤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혀. 네. 여기에서 올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 위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3급지에서도 마찬가지로 1급지에서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만 1급지랑 다르게 전체 투자금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되진 않았어요. 전세가율 83%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때는 매매가 4억 3천으로 올라 있어. 전세도 되게 많이 올라 있고 매매 전세 차이가 7천만 원밖에 안 돼. 정말 투자금이 적게 들었죠. 시세 차익은 한 4억 정도 이제 나는 거죠. 이때에도 83% 정도일 때가 되게 정말 전세가율 제일 맥스였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매매가가 거의 날라갔죠. 2017년도 10월 이후에 날라갔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허들은 뭐냐면, 진짜 쌌을 때 이때 2012년도 대비해서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이제 상승한 거예요. 얘도 거의 30% 정도 상승했죠. 근데 구성남에 이 26% 정도 오른 가격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일단은 1번 의문. 그리고 내가 이 둘만 논다고 봤을 때 2012년도에는 1억 4천을 넣어가지고 그 9천만 원을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돈이 내가 5천만 원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7천만 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이때 만약에 그 이후에 2017년도 이후가 됐다면 이 전세가 내가 맞췄던 맥스 전세가를 맞췄기 때문에 이 그 입주 2017년도 이후에 동남부 입주로 인해서 역전세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했어야 됐다. 네. 그래서 전세가 올려받기가 어려웠겠죠. 네. 현금으로 만들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에도 3급지 정도까지 봤을 때에도 3급지 안에서도 뭔가 되게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가격이 쌀 때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동구든 아니면 그 이하에 있는 성북구나 또는 3급지에 있는 동작이나 이런 곳들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가는 거가 지금 시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싸게 사는 것이 나중에 투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유리하고, 왜냐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버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매매가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도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전세가를 한번 올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씩 인상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안정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5%씩 내가 임대사업자를 묶어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미리 내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생계비를 확보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 투자하고 수도권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싶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이 내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를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도 좋은 투자지만 이것도 되게 좋은 투자예요. 좋은 투자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내가 투자금이 없으면 모아서 이렇게 당연히 투자해야 돼. 근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여기서 막 올려받으면 안 되겠죠. 역전세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금을 갖고 있다면 전세가 60%일 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5급지 이하는 어떠냐? 인천을 가져볼게요. 인천에 부평에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년차 정도 된 그런 아파트, 이 대단지 1300세대 아파트 32평이에요. 여기. 삼성타운 주공 7단지가 여기 굴포천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꽤 괜찮은 택지예요. 부평 안에서. 인천 안에서 그래도 그 연식이 꽤 나쁘지 않은데? 그냥 가보면 되게 쾌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동네예요. 요 넘어가면 이제 부천이죠. 이 동네의 특징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1시간 내외로 걸려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사람들이 밀려나서 여기로 이제 와서 사시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학군도 괜찮아요. 네. 굴포천역에서 대림, 강남으로 갈아타서 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땅 가치, 전체 수도권에서 봤을 때 땅 가치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강남은 좀 먼데 여기의 장점은 그래도 주변에 업무지구 인근에 가산이나 이런 것들 갈 때 되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7호선을 우리가 7호선 타고서 가산 디지털단지 여기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장점이에요. 부평구 안에서 학군지다. 등록구 진학률이 되게 높은 그런 동네. 네. 이때 당시에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연식이었다. 얘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그럼 이런 애들 봐야 되냐. 얘도 전세가 6%일 때 투자를 해야 되냐를 한번 보는 거죠. 5급지 예하인 이 부평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월에 그 하락이 멈췄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조금씩 상승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때 매매가 3억 2천에 전세 2억, 매매 전세 차이 1억 2천 정도 할 수 있었죠. 지금 시세 6억 4천, 그래서 한 3억 정도 플러스 됐다. 이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이제 올랐죠. 이때 전세가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요거를 보면은 4년 뒤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투자를 내가 했다. 1억 2천을 가지고. 근데 4년 뒤에 내가 전세 시세가 2억이었던 게 3억 6천으로 전세는 진짜 많이 올랐어. 그래서 전세 원래 3억 6천인데 시세보다 싸게 3억 2천에 내가 놓는다. 라고 했을 때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돼. 입지 가치가 낮아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강남 접근성. 1시간 넘어갔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봤던 단지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지를 10년을 장기로 끌고 가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은 단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보다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013년도에 투자금 1억 2천으로 뭔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다. 사실 1억 2천 해가지고 이 3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4억짜리, 5억짜리 그 이상 되는 거 살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시기에.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돈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투자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86% 전세가율이 됐을 때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땠냐. 이때도 이제 시세 차이 똑같이 2억 5천 정도 났죠. 이때는 매매가가 3억 9천인데 전세가가 3억 4천이었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차이가 5천만 원 정도 났어요. 이때 이후에도 엄청 막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았다. 5급지, 그러니까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속하지 않는 그런 레벨 급지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튀어 올라가지 않는 거가 특징이에요. 매매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19년까지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앞단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냥 2015년도 정도에 내가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때 시기에도 꼭 이거를 투자하는 거가 베스트는 아니었던 거예요. 2015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앞마당이 많았다면 인천에 투자 안 했겠죠. 네. 인천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 요 시기 넘어갔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앞에서 진짜 내가 같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다 날라갔어. 이게 곡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올라갔다. 그럼 그때 이제 인천 싸니까 그때는 해야죠. 근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우리 투자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전세가 60%일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은 1급지에서 4급지 정도 강남 접근성 1시간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땅 가치가 있는 지역. 뭐냐면 내가 1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묶었을 때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계속 꾸준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인 경우에 그럴 때 이런 투자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 가치 투자한다고, 가치 성장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 가치 성장 투자를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땅들은. 근데 이걸 벗어나면 가치 성장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장기로 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5급지 이하에 있는 그런 강남 접근성 갖고 있는 강남 접근성 1시간 넘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은 이런 곳들이죠. 뭐 일산 넘어서 저쪽에 고양시 일산 넘어 저 넘어 남양주에서도 남양주 저기 진저 끄트머리 있는 곳 또는 뭐 의정부 또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곳들. 또 수원 안에서 수원이 되게 땅이 크잖아요. 그 수원 안에서도 강남 1시간 이내 못 가는 그런 동네들.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최근에 수원을 저렇게 투자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해도 된다. 그 같은 투자금으로 수원에 있는 신축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서울에 있는 곳들을 더 보시는 게 맞다. 더 땅 가치가 있는 곳들을 보시는 게 맞다. 수원은 입지 독점성이 되게 낮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땅 가치가 뭐지?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을 사야 돼요. 네. 내가 10년을 들고 간다고 했을 때, 막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입지에 막 이렇게 택지가 생기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곳들 특징은 전세가율 70에서 80% 구간 정도 됐을 때부터 매매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맞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면서 얘를 매매가가 또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계속 올라 막 그러다가 4년 뒤에 막 2억이 올라 있어.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네. 내가 앞에서 가격을 봐놨는데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잡기가 어렵다. 그때에는 진짜 야 사야 된대 해서 막 엄청 불이 타면 그때 살 수도 있어요. 밀려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선 사실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세가율 80% 이상이 넘어가도 매매 전세가 상승한 것만큼만 올라가는 곳들 여기가. 그래서 뭐예요? 그 이후에도 80%가 전세가율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죽전 봤던 것처럼. 네. 죽전이 17년도에도 주고 19년도에도 기회를 계속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상승장 중반부를 넘어가서야 얘가 상승을 막 급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미리 먼저 들어가서 선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세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4년 뒤에 투자금 회수를 많이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4년 뒤에 역전세 맞을 일이 없다.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가율이 60%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에는 이때 투자하는 것들은 전세가율 상승률은 높지만 투자금 회수를 한 다음에 역전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1급지에서 4급지 정도 되는 곳들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거를 일단은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중에 아마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시세를 계속 보다 보면요.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를 시세 트래킹 하는 것도 하는데 지금 그 매매랑 전세 그 평당가를 가지고 시세 업데이트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별로.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매매가는 거의 안 올랐는데 전세가 왜 이래? 라는 것들이 평당가에서도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신호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단지들에 대한 시세 트래킹도 하면서 그런 평당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 보고서 업데이트 할 때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가 되냐면 전세가 58%였는데 갑자기 63%가 됐어. 3개월 지났는데 68%가 됐어. 72%가 됐어. 제가 계속 겪은 거예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봤으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백날 얘기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이거 이렇게 막 자세히 이거 4년 뒤에 임대사업자 묶으세요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사실 겪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저도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4급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묶은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10년 가져가도 전혀 문제 없는데? 그래서 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그거 해봐야 마음에 와닿아요. 네. 꼭 해보세요. 임장보고서 쓰실 때.